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국정기획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없으니까 아마 이제 2달 동안 이재명 정권에서 할 일을 분야별로 옛날에 그 인수위 역할을 하는 게 국정기획위원회입니다. 여기 그 위원장은 이한주입니다. 이한주. 이한주는 이제 그 권력 서열 1위가 김현지, 그 다음에 2등이 정진상, 그 3등이 이한주다. 그 정도로 이게 이재명의 척건 중에 척건인데, 이 장학이 어린이날에 영등포구 상가를 하나씩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에게 선물로 사준 이런 데 그 천하의 부동산 투기꾼, 이게 바로 이한주입니다. 옛날에 이 장가 2022년에 대선 캠프에서 정책본부장 하다가 근데 그 부동산 투기가 적발되니까 정책본부장을 사표를 냈거든요. 사퇴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국정기획위원장은 하겠다. 이거는 이게 얼마나 오만 방자입니까? 2022년에는 그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투기가 나오니까 바로 사퇴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이재명 완전히 뭐 정권 들어서니까 이제 눈치 볼 필요 없다. 사퇴할 필요 없다. 이래가 국정기획위원장을 이한주가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분과별로 쭉 나옵니다. 분과별로. 거기 그 부위원장이 누구냐? 부위원장이 김용범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부위원장. 그 큰 거죠.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김용범 부위원장. 그 다음에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 진성준 여덕이 부위원장. 그 다음에 그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이런 식으로 이 부위원장 3명이 보면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그 다음에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장, 이런 이게 실세들 중에 실세가 부위원장 3명이에요. 그만큼 여기 국정기획위원회가 중요한데 거기에 땅 투기꾼 이한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분과별로 제가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과별로인데 기획분과 박홍건에게 원내대표까지 했던 그 기획분과 박홍건, 그 다음에 경제 1분과 정태호, 경제 2분과 이춘석, 그 다음에 사회 2분과 최민희, 근데 딱 가다가요, 정치행정분과 이해식, 근데 딱 보니까 사회 1분과가 있는 거예요. 사회 1분과에 이찬진 변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이찬진 변호사가 근데 이거 사회 1분과 간사다. 사회 1, 2가 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복지하고 다 연결되고 특히 사회 1분과는 의료 정책을 총괄합니다. 지금 이제 이거 의사들 문제 심각하잖아요. 의사들 의료 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 의료 또는 복지, 고용 이런 중요한 사회 1분과의 간사가 이찬진 변호사다. 제가 이게 왜 충격받았냐? 크게 보면 이게 그 3가지인데요. 이찬진을 제가 이게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 이찬진. 누구냐면 이제 그 이재명하고 연수원 동기입니다. 이재명이가 연수원 18기인데 그때 노동법 학계에 있었던 분이 정성호,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그 다음에 이거 또 국회의원 했던 문병호, 그 다음에 이거 이재명 변호했던 이찬진. 그러니까 이제 그 이찬진이는 이재명의 연수원 동기면서 같은 노동법 학회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그 대북 송금 변호인이 이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변호인들 중에 요직이 간사이 많죠? 지금 배지 준 게 5명. 배지 준 게 박균택, 양부남, 이건태, 김기표, 김동아, 배지 5명. 그 다음에 그 대통령 민정실에는 아예 다 변호사죠. 이태영 민정비서관, 이장영 법무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 비서관, 그 다음에 조상호 사법제도 비서관, 모든 게 이재명 변호인이죠. 거기다가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성엽, 또 이게 이재명 변호인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변호인이 10명이 요직에 가는데 그 중에 이번에 11번째입니다. 바로 이제 이찬진이가
이찬진이 가게 이재명의 대북 송금을 변호한 연수원 동기다. 그런데 이 중요한 4.1 분과의 간사로 왔다. 벌써 그게 11번째입니다. 이재명의 변호인이 요직에 간 11번째가 이찬진 국정기획위원회 4.1 분과 간사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 연수원 동기 친구면서 또 이제 그 이재명을 변호했던 이런 자한테 그 변호사비 대납으로 요직을 줬다. 이게 첫째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요. 이자가 이게 그 의료 정책을 압니까? 이찬재가 물론 참여연대하면서 뭐 이게 의료를, 공공의료를 해라.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의료 정책 망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성남 시립의료원 봤잖아요. 그 사태. 적자투성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원래는 의사 숫자를 많이 늘려야 된다 했거든요. 참여연대에서 의료 정책을 약간 봤지만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그냥. 합동 변호사. 아무런 이게 전문성이 없어요. 그냥 참여연대에서 공공의료 강화하고 그냥 의사 수 늘리라. 이게 다인데 이런 자를 의료정책 총괄 4.1 분과 간사라는 게 맞느냐? 거기 전문성이 전혀 없잖아. 변호사가 의료정책을 다 이게 총괄해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두 번째 이찬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게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게 제가 이찬진을 방송을 몇 번 했어요. 아마 이제 오래전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이재명이 수상한 돈거래, 이재명이 수상한 현금 거래할 때 이찬진이가 나옵니다. 뭐냐? 이재명이가 이제 돈이 제일 많이 들 때 2019년 그때 재판 많이 받았죠. 왜? 선거법 위반으로. 그때 권순일이가 도와주고 막 경기도지사 할 때 2019년, 20년 그때 변호사비가 한참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 때 그때요. 아주 이상한 돈거래가 나옵니다. 갑자기 이찬진이가, 요 이찬진입니다. 갑자기 이재명이가 2019년 날짜가 나옵니다. 2019년 8월, 여기 계좌를 보니까요. 2019년 10월 23일 날, 여기 2019년 10월 23일 날 이찬진 한데 이재명이가 갑자기 5억을 빌립니다. 5억을 빌린다. 2019년 10월 23일 날. 그리고 그 다음 1년 뒤에 2020년 12월 24일 날. 딱 1년하고 한 달 더 지났죠. 한두 달. 1년 2개월. 그리고 5억을 갚았다고 공시합니다. 그러면서 그 7억 건전당 설정했다가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2019년 10월 23일 날 이찬진이한테 이거 건재당 아파트 있잖아. 그 이재명 아파트. 건재당 7억을 설정해주고 5억을 빌린다. 그러고 그 다음에 1년 2개월 뒤에 그 다음에 12월 24일 날 5억을 갚는다. 그러면 이게 그 5억을 왜 빌렸을까? 친한 게 연수원 동기 사이에 뭐 돈 급하면 빌릴 수 있지 않냐? 그러고 뭐 갚을 수 있지 않냐? 생각이 쉽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5억이면 큰 돈인데, 실제요, 이재명이가 2019년에 그 10월 23일 날 제가 돈 빌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재명이가 2019년에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2019년에 그 3월 달에 자기 계좌에서 1억 5천을 뺍니다. 2019년 3월에 이재명이가 자기 계좌에서 1억 5천을 빼요. 그리고 이게 또 같은 해 2019년 10월 달 5억 빌리기 직전에 또 10월 달에 또 5천을 빼요. 그러니까 자기 계좌에서 2억을 현금으로 인출합니다. 거기에 그 장롱에 보관해둬요. 장롱에. 그러고 나서 그 나중에 경선할 때 돈이 필요하니까 집에 있는 현금이요. 3억 2,500만 원을, 3억 2,500만 원을요. 장롱에 2년 동안 두다가 2021년 6월 28일 날
29일 날 이틀 동안 김현지가 배소연을 시켜서 다시 3억 2,500을 현금 입금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경선을 하고 기탁금을 냅니다. 요즘 같으면 현금을요 3억 2,500을 입금한다. 바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바로 통보대가 조사합니다. 현금을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날짜별로 제가 정확한 동그래 이재명이가 2019년 3월 달에 1억 5천을 인출을 해. 그 다음에 10월 달에 또 5천을 인출해. 그러면 집에 현금이 2억이죠. 이걸 2년간 장롱에 넣어놨다는 거야. 그런데 2년 뒤에 2021년에 6월 28일, 29 현금 3억 2,500을 입금하는데 2억인데 3억 2,500이면 또 1억 2,500이 비잖아요. 이거는 이재명이가 뭐라고 설명했냐.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 받은 거래. 그러니까 어머니 조의금을 1억 2,500 받고 2년 전에 2억을 현금에 해놨다가 장롱에 있다가 3억 2,500을 입금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장롱에 이자 줍니까? 왜 2년 전에 미리 계좌에서 2억을 현금으로 빼놨다가 장롱에 2년 해놨다가 다시 이걸 현금에 입금한다? 빼고 입금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왜 빼고 입금하죠? 그냥 계좌에 있는 거 그대로 기탁금 내면 되는데. 그래서 검찰에서는 야, 이 돈은 옛날에 이재명이가 필요해가 돈을 썼고 인출한 거는 이 돈은 김용희가 갖다 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장동 나무기한테 유동규 씨 통해 받은 8억 4천 있었잖아요. 근데 유동규 씨가 좀 쓰고 남은 이게 한 6억 7천 김용희 받았잖아. 이 돈 아니냐? 이렇게 검찰이 추적하는 과정에 이제 멈춰버린 거죠, 수사가. 그렇게 강백신 검사가 캐고 있었던 거예요. 캐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아시겠죠? 이미 자기가 이재명이가 계좌 인출해가 돈을 쓰고, 그 다음에 현금 있다고 재산 신고하고, 그 다음에 다른 현금 뇌물 받은 걸로 채우가 돈에 이름표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나 신고했지 않냐? 옛날에 인출한 증거 있지 않냐? 이걸 다시 입금하는 거예요. 야, 이게 고전적으로 뇌물 반사에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한 3억 인출해. 그 다음에 재산 신고할 때나 3억 현금 있다고 신고해. 그럼 완벽하죠, 알리바이가. 근데 3억을 쓰고 뇌물로 3억을 입금해. 돈에 이름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게 의심을 검찰이 수사하다가 지금 중단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2019년에 이재명이가 막 돈도 2억 인출하고 현금도 많고 그때 신고한 걸 보니까 2019년에 예금이 얼마다? 예금이 김혜경이하고 이재명 예금이 15억입니다. 2019년에 예금이 15억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2020년에 5억 갚았잖아. 이찬진이한테. 그러니까 10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이찬진이 5억을 빌리기 전에 이미 예금이 10억이 있다고. 이재명의 재산이 그때 한 24억 신고했거든요. 예금이 10억 있다고 분당 아파트하고. 근데 아무런 돈 수요가 없어. 쓸 데가 없어. 근데 5억을 빌려서 1년 뒤에 갚았다. 이게 황당하잖아요. 설명이 안 되잖아.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야, 도저히 변호사비를 급하게 5억 빌렸다가 뇌물로 대신 갚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분명히 예금이 10억이 있고 분당 아파트가가 재산 신고가 2019년 재산 신고액이 23억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금이 10억 있는데 이걸 5억을 빌려서 예금 10억이 있고 다음에 5억 갚으니까 예금 10억이 또 남단 말이야. 그 다음에 2020년에도 재산은 똑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재명이가 집을 산 것도 아니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금이 10억 있고 아무런 돈 수요가 없어요. 변호사비 외에는. 근데 5억을 빌렸다. 그런데 1년 뒤에 갚았다. 그러면 이게 5억 빌려가 어디 썼느냐? 어디 썼느냐? 또 이게 무슨 돈으로 갚았냐? 이게 미스테리합니다. 5억을 쓴 데가 없다. 또 이게 무슨 돈으로 갚았는지 설명이 없다. 이런 게 수상한 동거래의 당사자가 이찬진 변호사다. 2019년과 20년에. 이런 게 거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검찰이 계속 해다가 지금 이게 멈춰져 버린 거죠. 탄압에. 이런 게 저를
이번에 가장 중요한 국정기획위원회 4회 1분과 간사로 임명한 거예요. 진짜 권력을 사유해도 유분수지. 야, 지금까지 그 자기 변호사 10명을 했는데 이번에 대북 송금하면서 동기 이찬진을 또 거의 장관들이 가는 거의 4회 1분 아마 장관식일지 모르지 뭐. 장관들이 가는 간사거든요. 박홍근이가 원내대표가 4선 5선 의원들 간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보원 변호사비 대납 인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찬진이가 이게 의료정책을 전혀 모르고 참여연대가 우리에게 망신한 건데 이걸 의료정책을 해결하는 책임자로 보낸 것도 앞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고 무엇보다 그 이찬진이가 이재명하고 오랫동안 동거래 수상한 검증거래를 해온 이런 자가 이찬진이다. 제가 그때 수상한 동거래할 때 이찬진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딱 기사를 보고 야, 이찬진이가 국정기획위원회 4일 분과 간사로 왔구나. 심각한 권력 사유와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재명이는 뭐 국민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변호사가 벌써 11번째입니다. 근데 진짜 오리지널은 또 남아있어요. 가장 고생한 거는 김종건. 그 다음에 이번에 탄핵소추인단 대표, LKB 대표 이광범. 과연 이게 이광범 또는 이게 김종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자리를 줄까? 대법원장을 줄까? 아니면 이게 헌재 소장 줄까? 아니면 감사원장 뭘 줄지 앞으로 이게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공직을 변호사 대납으로 나눠주는 정말 이게 우리 전대미문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이게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11번째 이찬진 변호사 편이고 하여튼 그걸 떠나서도 수상한 동거래나 절대 의료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다. 능력도 없다. 이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